안녕하세요. 순고쌤입니다. 오늘은 경제교육 3탄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기업가 정신을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이야기 오늘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서울 영문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은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우수한 학생처럼 발표. 자기소개해가지고. 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경제금융교육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지금 경제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고 서울경제금융교육연구회 운영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네. 엄청 많으시네. 저희가 이렇게 좀 웃는 이유가 약간 지인이시기도 해서 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금융교육에 되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의 계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네, 사실 경제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개인사와 좀 관련이 깊어요. 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식도 미루게 되고 신혼여행도 사실 못 갔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치지 않는 거 그런 상황이었는데 치지 않았다. 네, 아기를 또 생겨버려가지고 아기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다. 못 가겠네. 네. 저희 사실 꿈은 네. 아기를 낳고 아기를 맡기고 가자. 네. 또 생각보다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위기와 함께 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기회들을 잘 또 포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집을 사고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재테크에 눈을 많이 뜨게 됐어요. 눈도 많이 뜨고 또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그 신혼 기간 동안 되게 현란한 그 남편과 함께 좀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서 조금 맛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할 때 주변에 좀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이 재테크에 밝다던가 경제교육을 뭐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되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변에 좀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 결정을 저희가 오롯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와중에 제가 또 이제 대학원을 이제 처음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전공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마침 인디스쿨에 이제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모집글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대학원 전공도 경제교육 쪽으로 전공을 잡고 지금까지 연구 중입니다. 이게 막 그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여쭤보면 코로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첫 출발은 보통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분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은효쌤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좀 더 특화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경제교육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기업가 정신은 또 다른데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경제금융교육 연구회 활동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약간 반골 및 약간 관종의 그런 것도 남들이랑 있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남들과 좀 다른 걸 뭔가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건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또 같이 이제 연구회 선생님도 계셨는데 창업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의 취지는 이제 창업
창업 부스를 만들고 아이들이랑 물건을 이제 직접 가게를 만들어서 사고 파는 네. 경험을 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좀 저는 그런 이제 약간 바자회 형식의 네. 그런 창업 페스티벌이 약간 지겨운 거죠. 뭔가 다르게 운영을 할 수는 없을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창업이니까 창업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그 기업가 정신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 활동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획하고 실현하는 와중에 이 기업가 정신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들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살고 누군가와 목표를 공유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런 목표 동기부여하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거에 대한 수업. 네. 그래서 네. 그 분이 되게 지금은 세이노의 가르침 굉장히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쵸. 그분. 네.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책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 제가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바이오를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 10여 년 훨씬 더 이전에 그 세이노의 가르침을 PDF로 제본을 다 떠서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고 되게 그걸로 인해서 좀 꿈을 많이 꿨었고 그 당시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었는데 네.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무슨 가르침이지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되게 많죠. 많죠. 굉장히 이제 직설적인 것도 많지만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남편 잘 만나야 된다. 그게 넘버원이에요? 그게 넘버원이야? 넘버원이죠. 넘버2는 넘버2는 사실 기억이 그때 좋았다. 매우 이제 동기부여 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열심히 하게 했다. 원동력을 심어줬다. 그게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되게 이제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아이들 이제 꿈을 물어보면은 뭐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요라고 하면은 그래? 없어도 괜찮아 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인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조금 어른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고 뭐 사람 친구들에게 이제 위인전 읽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되게 좀 레전드 창업가. 네, 본받을 만한 어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이런 창업가도 있어요. 이 창업가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결이 잘 맞았던 것 같고 나는 경제금융교육 중에서 특히 창업 그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좀 깊게 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은효쌤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짧지만 조금 꾸준히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점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랑 네, 공감 능력 같아요. 공감 능력. 네,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창업을 할 때 성공의 키 포인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필요한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업가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해요. 드래곤볼에 그 부루마가 맞죠? 부루마가 아빠가 부자잖아요, 집안이. 몰라요. 잘. 그러세요? 만화책 별로 안 봐가지고. 어쨌든 부자라고 치죠. 네. 굉장히 그 부자예요. 그 드래곤볼 주인공 손오공의 이제 와이프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데 왜 부자냐? 사업가 집안이거든요. 그럼 과학 기술로 세상을 바꾼 거죠. 제일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 이제 캡슐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주차난 해결. 얼마나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 요소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이과분들. 빨리 소형 캡슐 만드세요.
네. 문제 해결력이라고. 네, 주차난 해결 사람들이 또 네. 계속 차에 대해서 들고 다녀 뭐 차 어디 주차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차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캡슐로 이제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캡슐 다시 뿅 던지면 차가 뿅 나타나가지고 다시 여기까지만 나타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억과 정신겠다. 공상과학 네, 소설. 오케이. 어쨌든 그 문제 네. 해결력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공감 능력인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반이 이제 창업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사업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 사업 아이템 생각해와 라고 딱 던져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막 문구점 사업이라든지 뭐 내가 뭐 큐브를 잘해. 그럼 큐브를 막 알려줘요. 그럼 재능기부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초반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반에 그 큐브 덕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만에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우리 반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은 이제 여름철에 되게 저희 반이 이제 옥상에 위치한 교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가 저는 선풍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풍기? 네. 그래가지고 교실에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안 쓰던 그 아크릴판이 좀 몇 개 남아있었거든요. 새 아크릴판?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써라 했더니 그 아크릴판을 열심히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어머. 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뭘 필요하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결국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창업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싶은데요. 만드신 게 클래시파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클래시파이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성격 심리 검사예요. 이제 제가 만들고 기획을 했고, 아이들을 50가지 문항으로 검사를 하는데, MBTI처럼 16개의 유형으로 성격을 나눕니다. 그래서 EAOC, IAOC, ENSL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대신에 지표는 그 MBTI 지표를 따르지 않고 성격 오요인이라는 심리학 그 지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나 중심적인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제 개방성에 대한 지표는 제가 좀 살짝 바꿨는데 학교에 좀 더 걸맞게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태도로 임하는가, 좀 약간 닫힌 태도로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기 학습 능력이 발달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따져가지고 아이들 16개의 성격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 생활 지도하실 때 이제 좀 관심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여주면서 시트랑 결과지를 드리는 그런 검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클래시파이를 실제로 교사들에게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지 같은 걸 이제 배포하시면서 스스로 창업에서의 기업가 정신이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왜 클래시파이를 만들었는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을 하다가 뜬금없이 클래시파이가 나갔으니까. 아니, 뜬금없어요. 그런 걸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창업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한테 계속 그걸 수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창업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약간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 연애 강의를 하고 다니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교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선생님들 생활 지도 하시는데 요즘 굉장히 어려움 겪고 계시고 저는 그것의 원인이 일단은 생활 지도 하는데 일단 감정 소모가 선생님 자체가 너무 많이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생활 지도 학급 경영, 학생 상담 이런 것들이 교사 개개인의 역량으로만 치부되지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옆반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아이도 어떻게 지도하세요 물어보고 맞아요.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렇게 들려오는 정보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디 막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원래 힘든 아이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약간 그런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교직 내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약간 객관적인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분류하고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그런 생활지도 방안을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클래시파이를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